네, 직업 속 사람 책 영광소방서 편 화재 조사팀 조경환 반장님 모셔봤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단 화재 조사 반장님의 짧은 자기소개와 함께 그 화재 조사팀에서 하는 업무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영광소방서 현장 D단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조경아입니다. 이제 화재 조사관은 화재 원인 및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화재 조사를 할 때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이제 119 신고 접수 시부터 화재 조사는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제가 궁금한 점인데 그 화재 원인만을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화재 수사까지 하는 건지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좀 클까요? 이제 화재 조사와 화재 수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화재 조사는 소방관이 하는 업무이고 화재 수사는 경찰관이 하고 있습니다. 화재 조사는 화재 원인 및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하기 위한 감식, 감정을 조사하는 게 화재 업무이고 화재 수사는 경찰이 방화 의심으로 인해 범죄 유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화재 수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매우 크네요.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이제 화재 조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나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화재 현장이 일단 위험하기 때문에 개인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 안전 점검이 최우선이 되면 전체적인 화재 현장을 확인하고 열화상 카메라로 발화 지점을 찾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발화 지점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화재 진압 후에도 발화 지점에는 열이 남아 있는 거예요? 화재가 됐을 경우에도 이제 온도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화재 진압 대원들이 단창을 이용해서 물을 뿌려 지금 온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몰랐던 건데 잘 알게 됐습니다. 저 그럼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그 배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일단 선박에 묶여 있는 화재는 소방차가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이제 배가 운행 중인 경우 불이 났을 경우는 해양 경찰이 와서 화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저 그러면 조사 시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요즘 그 캠핑족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캠핑 가가지고 불멍을 하는 게 지금 유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불멍으로 인해 사용자 부주의로 쓰레기 화재로 번지거나 이제 텐트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옆에 소화기를 두고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면은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캠핑하는데 조심해야겠네요. 저 그러면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할 가전 제품이나 네. 그 뭐였지? 일상 제품이 있나요? 전기 제품을 일단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 제품은 코드를 뽑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 알게 됐네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직업 속 사람 책 영광소방서 편 상황실 정수민 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단은 상황실 반장님의 짧은 자기소개와 그 상황실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영광소방서 현장 지휘단 그 상황 업무를 맡고 있는 정수민입니다. 그 상황 업무는 화재, 구조, 구급 그 각 재난 상황 발생 시에 그 상황 관제를 하고 또 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신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관제에는 그 재난 현장 발생 시 현장 대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장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또 소방서에서는 그 현장 활동에 필요한 각종 통신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 보면 이렇게 많이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 다 보시는 건가요? 네, 이 장비들은 그 현장 대원들하고 통신하고 또 각종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현장 활동 이루어지는 데 제공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네. 그러면 사건 사고 발생 시에 그 접수 및 부서별 전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모든 신고 접수는 본부 119 종합상황실로 접수가 되어지고 또 그 본부에서는 그 내용을 각 그 소방서로 출동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상황실에서 그 재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감지하고 그 내용을 또 보고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알고 계시네요.
네, 요즘은 장난 전화가 많이 오나요? 제가 예전에는 장난 전화가 되게 많이 온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장난 전화가 많이 오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그 모든 신고 접수가 그 본부 119 종합 상황실로 이제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그 장난 전화는 이제 없지만 그 허위나 거짓 신고가 최근 3년간 1,9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되게 많네요. 네. 장난 전화에 대한 처벌이나 그런 처벌 같은 게 있을까요? 그 허위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제 한 해 하게 될 경우 200에서 3회 이상이 되면 한 500 정도 된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난 전화 하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저 그러면 가장 빈번하게 걸려오는 전화는 무엇일까요? 이제 계절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봄철에는 그 논이나 그 밭두렁 소각 신고가 많고 또 여름에서 가을 같은 경우는 벌집 제거, 현재 지금 벌집 제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하수구 동파로 인해서 급수 지원이나 이제 고드름 제거 요청이 있고요. 또 이제 계절과 상관없이 이제 동물 투입 같은 경우는 이제 종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열심히 뛰시군요. 저 신고는 대부분 전화로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 예. 전화 외에 다른 신고 방법이 있나요? 이제 전화가 어려운 경우는 이제 119 신고 앱이라고 있는데요. 그 구글 플레이에서 119 신고 앱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위치 정보 수집 동의를 하고 이제 접수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신고 꼭 통화가 아니더라도 앱으로서 신고 가능합니다. 전화 말고 다른 방법도 있었군요. 좀 마지막으로 소방관이 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게 힘든 일이 많은 만큼 내가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은지 사명감도 필요하고 아무튼 가장 큰 게 마음가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뽑았으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준비를 해서 이제 소방관이 돼야 되죠. 저 그러면 그 영광 소방서와 신고를 받는데 영광 소방서 관할이 어디까지인가요? 영광군 전체입니다. 영광군 전체요? 영광군 전체이고 이제 간혹 이제 인접한 서 한평이나 장성에서 예를 들어 벌집이나 이제 동물 구조가 필요한데 해당 서가 모두 출동이 나가서 이제 출동 차량이 부족할 경우 저희 서에서 이제 한평이나 이제 장성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그러면 그 소방관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상황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장 대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이제 그 정보 수집이 빨라서 이제 전파가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때문에 현장 조치도 빨리 이루어졌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을 느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이제 내용을 빨리 알아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대단하시네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업 속 사람책 영광소방서 편 구급팀의 임효진 반장님 모셔봤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그 임효진 반장님의 짧은 자기소개와 함께 그 구급팀에서 어떤 업무를 정확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영광소방서 구급 업무 담당하고 있는 소방교 임효진입니다. 저희 구급에서는 현장 업무랑 행정 업무 그리고 대민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거는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활동하는 현장 응급 상황 시에 하는 현장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구급 활동일지라든지 시책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 업무 그리고 기관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응급 처치 교육이라든지 소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민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 구급팀에서 학교에까지 가가지고 알려주는 거는 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밖에서 한 번씩 구급차를 볼 때마다 저 구급차 안에는 어떤 물품들이 구비되어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구급차 안에 이제
항상 구비되어 있는 물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구급차 안에는 그러니까 환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 장비랑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응급의료 센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통신 장비가 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의료 장비로는 기본적으로 혈압이라든지 혈당 이런 신체 검진기가 있고요. 그리고 심폐소생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사용되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산소 공급 장치, 그리고 기도 확보 장치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 처치할 때 사용되는 부목이라든지 구급 의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 구급차 안에 구비되어 있는 물건들이 아주 참 많네요. 그럼 이제 또 긴급 상황에 출발하시다 보면은 과속이나 신호 위반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구급차도 이렇게 차량이다 보니까 과태료는 부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골든타임 내에 현장 도착을 해야 되고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저희도 하죠. 그러면은 긴급 차량 출동이라는 특례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출동이나 환자 이송 시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가 나면은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운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영광 119 센터 구급차랑 사설 구급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영광 119 그러니까 이제 각 군에 있는 그리고 면단위에 있는 지역 119 구급차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누면 무료랑 유료예요. 사설 구급차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이제 이용을 하실 때 나 어디 병원 가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우리 택시에 있는 미터기 이렇게 해가지고 유료로 운행이 되고요. 저희 119에 신고를 하시면은 물론 이제 응급 상황 시에만 이용을 해주십시오. 무료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영광 내에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치료가 가능을 하면 이제 그쪽으로 이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차량 타셔가지고 나 이 병원 진료 예약돼 있는데 가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안 됩니다. 네. 절대적으로 안 네. 되는 저 그럼 다양한 사건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응급 상황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이거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2021년도 1월부터 해가지고 영광 구급 출동 건수를 받았더니 1,530건 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8건 정도를 이상을 출동을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여름이고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벌쏘임 사고가 많아가지고 이제 벌집 제거라든지 벌쏘임으로 인한 그런 사고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출동이 많이 있는데 벌쏘임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 벌집 야외 활동을 하실 때 벌집을 발견하시면은 이렇게 건들거나 하지 마시고 119에 신고를 해주시고요. 가능한 한 멀리 대피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쏘였다 했을 때는 꿀벌 같은 경우는 차가운 물로 소독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얼음찜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말벌에 쏘였을 경우에 저희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런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두드러기나 아니면 호흡기 부종 이렇게 전신 쇼크 이런 게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119 신고하셔서 꼭 병원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저도 벌쏘임에 조심해야겠네요.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구급 대원으로 이제 일한 지는 한 3년 정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환자를 살리는 일이 가장 1번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는 이제 다 처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만 보다가 현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심장이 멈췄던 환자분이 저희가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생하는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이걸 이제 하트세이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환자를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을 때 살려주는 경우 하트세이버를 하는데 한 번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또 날짜도 크리스마스 이브여가지고 이건 선물이다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럼 출동 많이 하실 텐데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준 증상의 하나인 그 체온 37도 오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폭염이다 보니까 그냥 체온만 재도 굉장히 올라가요. 지금 한 32도 정도가 계속 그 체온을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환자분 체온을 반일을 하다가 이렇게 열사병, 일사병 이런 온열 질환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체온이 높아요. 38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코로나랑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환자를 받을 수 없다. 근데 이 환자분은 나는 코로나19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중간에서 구급대원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수용이 안 되는 병원이 이제 많다 보니까 뭐 광주, 전남,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전북까지 이송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데 그럼 굉장히 장거리를 저희도 이제 출동을 하다 보면 그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참 힘드시겠구나. 하지만 그 출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직업 속 사람 책 영광 소방서 편 행정팀의 손인선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먼저 손인선 반장님의 짧은 그 자기소개와 행정팀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소방 특별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교 손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행정팀에서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소방서 직원분이라 하면 불만 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행정팀에는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세 가지 과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 공무원들의 인사나 복지, 뭐 장비 같은 업무를 주로 다루고요. 대응구조과에서는 훈련, 의용소방대 관한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예방안전과에서는 뭐 특별조사, 화재 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에 관한 이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영광 뭐였더라? 문화의 전당이었나?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그 소극장에서 아.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 피나는 영상물 찍게 네. 됐습니다. 그거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잘생기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 네. 예, 소방서에 이제 소방차가 있잖아요. 차가 많죠. 예. 네, 이제 어떤 종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지금 현재 영광소방서에서는 총 차량이 28대가 있는데 현장 활동하는 차량은 23대가 있고 저희 이제 행정직들이 뭐 이용하는 차량은 5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물이 담겨져 있는 펌프차, 그 다음에 구조대원들이 뭐 순환구조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가는 뭐 구조 공작차, 그리고 뭐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서 사용하게 되는 뭐 고가 사다리차 등 주로 이제 현장 활동에 쓰는 차들이 아무래도 많긴 하죠, 보면. 되게 많네요. 영광 좀 작은 줄 알았는데 되게 큰데요. 큽니다. 그리고 소방대원으로 근무하시면서 그 어떤 복지 형태들이 있는가요? 물론 복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지라고 하면은 뭐 일반 공무원들처럼 뭐 독립후생비나 뭐 연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초과 근무 시에 초과 근무 수당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소방 공무원은 복지 부분보다는 자부심이 좀 더 이제 큰 것 같아요. 뭐 이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함으로써 저희가 느껴지는 자부심이 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 사소한 질문인데 네. 여기 혹시 구내 식당 있어요? 구내식당 있죠. 여기 구내식당 저희 전 직원들 보통 한 끼 60명 정도 운영하고요. 근데 이모님이 밥을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지금 근무하면서 한 8kg가 쪄버렸어요.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네. 저 그러면 혹시 소방대원이 네. 대기형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소방대원 일단 보통 이제 요새 공무원들 다 시험으로 보잖아요. 근데 뭐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시험도 중요한데 뭐 제가 느끼기에는 체력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그 실전에 맞는 뭐 체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좀 운동을 맞게 해주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체력을 유지하는 이게 무엇인가요? 아, 지금 제가 좀 살이 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못하지만 평상시에는 축구도 많이 하고요. 네. 그다음에 헬스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좀 밖에서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축구, 야구, 뭐 탁구도 좋아하고요.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습니다. 오, 재밌겠네요. 그러면 저 같은 청소년에게 꼭 해야 될 말이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한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될 나이인데 저는 무작정 공부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원론적인 걸 떠나서 저도 뭐 청소년들이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화재 예방을 위해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좀 설치해 놓는다든지. 혹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요? 네. 뭐예요? 주택용 그 소방시설? 소화기하고 네, 하나. 왕관기. 하나 맞았는데 하나 틀렸어요. 아, 그래요? 하나는 소화기, 그리고 하나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연기가 났을 때 이제 화재를 알려주는 그런 장비인데요. 그 두 가지는 좀 가정집에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네. 소방 특별조사를 맡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게 정확히 뭐 하는 거예요? 소방 특별조사는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저희는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연강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뭐 소방 시설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건축물이 뭐 불법으로 증축되지 않았는지, 뭐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좀 화재 예방이 좀 힘쓰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약간 화재 조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그렇죠. 화재 조사는 이제 화재가 난 후에 그 화재를 조사하는 거고, 저희는 화재를 예방하려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오, 신기하네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불은 어디서 끄는 거예요? 이제 화재 진압 같은 경우는 아래 뭐 1층에 보시면 구조대원 그리고 화재 진압대원이 있어요. 그쪽 네. 직원들이 아마 친절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가봐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직업 속 사람 책 영광소방서 편 구조팀의 박서준 반장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그 박서준 반장님의 짧은 자기소개와 함께 구조팀에서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한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소방서 119 구조대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박서준입니다. 저희 119 구조대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기계사고, 산악사고, 순환사고 등 각종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명구조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구조 및 화재 진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구조팀에 되기 위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 조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119 구조대 지원 자격으로 특수부대 2년 이상, 근무 경력과 하사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구조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특전사에 지원을 해서 4년간 복무를 하고 중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역하고 이제 독서실을 다니면서 이제 구조대원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정말 대단하시네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특전사 하시다가 왜 구조대원으로 꿈을 바꾸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특전사 같은 경우에 정말 멋있는 부대고 자부심도 대단한 부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구조대를 꿈꾸고 특전사를 간 거라서 딱 그 자격 조건만 맞추고 단기 복무하고 4년하고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영광 같은 그 섬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조를 하나요? 섬이나 도서 지역처럼 저희가 현장 접근이 어려운 경우 항공구조대라고 있습니다. 항공구조대가 구조 및 구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응급처치 및 구조 그리고 환자 이송 등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산에서 그 조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산악사고 같은 경우
조난자의 위치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이 등산을 하시면 등산로의 지점마다 국가지점 번호판이랑 산악 위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등산을 하시면서 보이면 사진을 찍거나 기록을 하시면 저희가 위치를 파악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거를 파악을 안 했는데 조난을 당했다면 묘지나 이런 하늘이 뻥 뚫린 곳으로 가서 신고를 하시고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제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육상으로도 수색하고 또 위로는 항공으로 또 수색을 하기 때문에 금방 구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정말 몰랐던 거였네요. 그럼 이제 또 구조대원이시다 보니까 체력을 쓰실 일도 되게 많으실 텐데, 이제 또 체력이나 건강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저희 구조대원 분들은 4년 이상 특수부대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매일같이 운동을 했어서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고, 또 구조대에서 그 임무를 수행을 하려면 그 체력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쉬는 날 수영이나 개인 헬스, 또 뭐 크로스핏이나 뭐 클라이밍 같은 운동을 많은 분들이 즐겨서 하고 계십니다. 와, 정말 존경스럽네요. 저 저는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 그럼 마지막으로 그 왜 구조대원을 꿈꾸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어릴 적에 그 긴급구조 119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되게 감명 깊게 봤었고, 나도 저분들처럼 사람들을 돕고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소방관 구조대원이 목표로 되게 됐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 한번 봐보고 싶은걸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직업 속 사람책 영광소방서편 진화팀의 정도영 반장님 모셔봤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정도영 반장님의 짧은 자기소개와 함께 진화팀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소방서 영광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정도영입니다. 현재 저희 업무는 화재 및 각종 소방 활동에 출동하여 인명 검증 및 화재 진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소방차를 타고 화재를 진압하러 가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소방차에 진입이 어렵거나 길이 막혀 있을 때는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출동 중에 그 경광등 및 사이렌을 투명하여 소방 차량 통행의 확보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 소방차 필터 주기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하여 그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네요. 이건 제가 좀 사소하게 궁금한 점인데, 소방차에 한 번 물을 채우면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우선 소방 차량마다 충수할 수 있는 소화 용수 양이 다 다릅니다. 우선 제가 차고 있는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수하면 2,800리터 정도가량 충수가 가능합니다. 중형차인데도 꽤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얼마나 많은 불을 진압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펌프 차량의 압력이나 주수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소화 용수의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뭐 어느 정도 쓰다고 말하기 애매하고,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그럼 제가 사소한 질문인데 그 개인 보호 장비 차면 몇 킬로인가요? 따로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은 안 해봤는데 보통 한 20kg 정도가량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무겁네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도 될까요? 기름이나 전기로 인한 화재는 어떻게 진압하시나요? 우선 유리화재 같은 경우에는 물로 소화를 하게 되면 기름이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유료화재 같은 경우는 젖은 모포 같은 걸 사용하여 산소를 차단하여 그 유료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그 작은 화재가 아니라 더 큰 유료화재 시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호소화약제를 등을 사용하여 그 유료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전기화재 같은 경우에도 물을 사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차단기를 차단하여 이산화탄소 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전기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 같은 화재는 어떻게 진압하나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산불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군청에 산불 진화차를 협조 요청을 해서 산불 진화차량과 소방차량과 같이 협동하여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아무 장비 없이 화재 진압이 가능한가요? 화재 크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화재가 좀 작은 경우에는 냄비같이 뚜껑 있는 냄비로 그 화재를 덮어서 산소를 차단하여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모래 같은 걸로 화재를 덮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면 불을 끄실 때 제일 보람된 어떤 경우는 뭐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화재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발령 받자마자 첫 화재였던 것 같은데, 우선 펜션에서 화재가 났다는 접보를 받고 출동을 나갔었는데, 아무래도 첫 화재다 보니까 많이 긴장한 상태여서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화재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서를 인터뷰한 소감은 어떠십니까? 첫 번째로 소방서에서는 화재 진압 작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소방서에 꽤 많은 부서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놀랐고, 각 부서에 많은 일들을 하는 소방대원 분들의 모습이 매우 멋있었고, 소방대원이라는 분들의 직업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무엇입니까? 상황실 인터뷰 도중에 신고가 갑자기 접수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긴급했던 소방대원분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날씨가 더워서 인터뷰 진행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 분들이 고생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기회가 된다면 소방대원 분들의 직무에 대한 체험도 같이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람된 인터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